권순우 기자의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IFRS 도입된 지 1년 이제 됐는데 그간에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왔고 네. 이슈도 많이 다뤄졌었는데 권순우 기자가 1년 기념해서 이 IFRS를 도입된 지 1년 만에 이런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대단한 기업들이 있더라. 숨은 기업들이 그 진가를 드러내더라. 네. 이런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좀 조사를 했고 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좀 한번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IFRS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대부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금감독원에서 그 IFRS 도입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이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IFRS의 주요 포인트는 결국 개별 회사와 연결 회사,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들을 연결한 거의 실체를 한 회사만이 아니고 이 회사가 가진 자회사들까지 모아서 나오는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알짜 회사들이 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회사만을 평가한 별도 재무제표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회사들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의 자본 총계 차이를 보면 이 회사의 이 개별 그 회사의 것과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좀 알짜 회사들이 숨어 있을까라는 좀 자리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상득 의원이 이제 정두현 의원 해가지고 뭐 임석 회장님한테 좀 뭐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 회장님한테 예, 네, 무서운 그래가지고 회장님이죠.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솔로몬 저축은행이 2차 구조조정 당시에 네. 그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3차에서 날아갔는데 그때 2차 때 왜 유예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저 임석 회장의 로비 그동안 이제 깔아놨던 이 돈들이 막대한 그 인맥들 비리들이 그게 네. 2차 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했는데 그 내용이 IFRS에 담겨 있습니다. 왜 2차 구조조정 때 이게 패스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축은행 얘기 나오니까 또 가슴 아프네요. 맞아. 지금 어떻게 됐죠? 그냥 뭐 있어요. 그냥 좀. 묶여 있는 건가요? 네.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들어보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랑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셨어요? 별도 별도 재무제표. 재무제표. 요거를 보면은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뭐 있어요? 뭐 순위를 쫙 매겨보니까 좀 압도적인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회사. 그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만한 회사인데 두두두두 저 압도적인 회사 두두두 어디입니까 어디? 뭘까요?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다우. 다우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우. 다우데이터는 별도 재무제표에 비해서 연결 재무제표의 비율이 한 900배 됩니다. 900배. 900배. 그러니까 다우데이터의 그 회사가 가진 그 자본 총계는 뭐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네. 이 회사가 가진 그 계열사의 어떤 그런 그 지분이나 어떤 자본을 다 더해 보면은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다. 예. 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우그룹의 약간 지주회사적인 성격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우그룹에서 대해서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우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증권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키움증권이겠죠. 키움하자 키움증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키움증권이 그나마 조금 이제 증권사 중에 자리를 잡고 선방하고 있죠. 선방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다우데이터의 본업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도비, 그 오토데스크 등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유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영업 마진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한 영업이익률이 뭐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또 이제 중간 상이니까 그렇게 예. 뭐 마진을 많이 남길 수는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닌데 네. 거기에 자회사만 한 30개 있습니다. 와. 상장사만 다우기술, 인큐브테크, 키움증권, 사람인 HR. 사람인 HR까지.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좀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좀 그 자회사들이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좀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자본 총계에서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서 1조 600억 원. 와. 이게 그러니까 연결로 했을 때. 별도로 보니까 한 1,020억? 1,020억. 네. 근데 저 지금 표가 나가고 있죠. 예, 예. 이야, 네. 이렇게나 별도로 봤는데 차이가 저렇게 나요? 된 회사가 연결로 해서 예. 자회사, 손자회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을 죄다 끌어다가 예. 반영을 해봤더니 1조가 넘는다. 예. 와. 이런 회사의 특징은 또 오너가 이런 회사는 꼭 가져야죠. 지분이 많죠. 지분이 한 40% 이상 아. 최대주 개인으로 갖고 있는 회사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예. 1,300억. 예. 네. 1,300억인데 지금 자기 자본 순자산이 1조 6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은 1조 600억이 되는 600억 거예요.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중복 반영됐다 뭐 아니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30개 거느린 기업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반영할 거냐 네. 시장 가격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가면 다우데이터의 자기 자본은 1조 원이 넘는다. 어마어마하군요. 엄청나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현실성 없는 얘기긴 한데 네. 1,300억 가지고 다우데이터를 살 수만 있으면 그 1조 회사를 지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300억 필요 없잖아요. 절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650억. 650억만 있으면 1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냥 650억만 있으면은 자회사가 30개가 되고 키움증권 이런 데를 거느리고 있는 네. 다우데이터의 일대주주,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을 얘기하는 이거 겁니다. 뜯어보니까 또 재밌네요. 엄청 재밌죠, 이거. 네.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요. IFRS 도입되면서 지주사 붐이 한번 일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있기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회사도 있으니까 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런데 뭐 김인혜 회장이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워낙 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 이런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갖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PBR이 지금 0.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0.1, 2, 3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가가 불구하고 오르지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주가가 그러니까요. 올라가지고 시끄러워봤자 전혀 도움이 몇 개 없다. 우리는 그냥 키움증권, 뭐 다우기술 이런 거 쫙 꾸려가면 된다.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박소연 앵커께서 약간 착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어떤 있는데 거요?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걸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거는 음. 기고만장에서 맨날 그런 종목만 소개를 해서 그래요. 그 얘기였어요. 기고만장에서 유 반장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 대부분이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예, 최대 주주가 이제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별로 없는 회사들을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많이 소개했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투기주들이라고 불리는 테마주들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아, 그런 유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꺼져버리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우데이터 데이터. 여기까지 하고 예. 그 다음에 2위 기업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하시죠. 예. 네. 2위는 솔로몬저축은행.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주군에. 네. 이 얘기가 뭐냐?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기 자본은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자본 총액가 한 4천억 됩니다. 연결로 하면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솔로몬저축은행 자체는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의 그 자회사 그 지방저축은행들과 그 솔로몬저축 그 투자증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이상득 위원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돈을 받고 임석 회장의 2차 구조조정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의혹이 이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당시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은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진 건 없는데 BIS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한 8% 이상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5% 최소한 5% 미만은 돼야 이게 좀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그럴 텐데 이게 BIS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순 부채가 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좀 실사를 다시 하게 된 건데 3차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부채가 3천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BIS이 높은 것과 이게 여러 계층의 이제 대마불사 피해자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의혹 어떤 그런 그 문제제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를 퇴출시키지 못하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어차피 좀 있으면 문제돼갖고 문을 닫게 될 텐데 세게 얘기하는 이거를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유예를 시키면은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회사는 충분히 지금 부실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 결론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차에서 유예되는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본시장적인 측면, 어떤 건전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당시에는 그 BIS 비율, 그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차이 때문에 좀 2차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 차이, 3차에서는 네. 이런 차이가 충분히 부채로 메워지면서 이제 영업 정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차이라는 게 그 계열사가 하나 좀 괜찮은 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투자증권 이 자산이 우량하니까 그 솔로몬 저축은행이 말아먹은 거를 그 투자증권이 투자증권이. 올려주면서 아. 그러니까 솔로몬 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최근에 솔로몬 투자증권이 없어졌잖아요. 이름을
서울투자증권으로 바꿨습니다. 솔로몬의 이미지가 아니고 자기는 우량하니까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IFRS의 재밌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투자증권을 끌어다가 네. 연결로 했더니 BIS 비율이 뭐 괜찮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부채가 부실이 많다 보니까 3차 때 다시 들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3천억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사실상 구조조정을 당하는 뭐 영업 정지가 되는 퇴출되는 뭐 이런 수순을 밟았다. 이것도 역시 이제 연결 재무제표, 뭐 별도 재무제표의 재무제표 차이를 통해서. 예,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지주회사 말고 우리 또 권순희 기자가 또 하나 들어오셨네요. 예, 네. 지주회사만 하면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네. 지주회사들이 높은 순위에 있어요. 성의 그래가지고 있는 우리 권기준이군요. 예, 그래가지고 3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대부분 지주회사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지주회사가 아닌 걸 찾았는데 역시 그 유 반장님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뭐였어요? 동일재지라고. 동일재지. 예. 네. 여기가 이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차이가 85% 정도 되는데요. 아, 그 얘기는 동일재지라는 회사는 동일재지만한 회사를 안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본 총계가 이제 1,336억 원인데 연결 자본 총계는 2,483억 원. 그런데 시가총액은 841억 원입니다. 이거 뭐 PBR로 계산해봐도 너무나 작고 여기에 근데 원래 자산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뭔가 그 자산주의 가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도 좀 보고 왔는데 2010년에 8배, 2011년 10배, 2012년 15배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은 기본이고 수익률도 플러스 알파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네, 7월 들어서 더욱이요. 제가 짠하고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고만장에서 매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올라버렸습니다. 아니요, 이건 지금 우리 권순희 기자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 일봉을 좀 이렇게 우리가 딱 보고 있거든요. 네. 요새 장이 되게 불안하고 어렵죠. 막 지지부진하고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엄청 올랐어요 지금 이게. 근데 짠. 이게 테린 포장 계열 회사인데 테린 포장도 많이 올랐고 굴판주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내일 전반적으로 해볼 텐데 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점을 뵙겠으니까 뭐 여기서 좀 차익 실현하자. 근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시작인지 아니면 정말 고점에 다 온 건지. 별로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오늘도 지금 네. 거래량이 동일제지 지금 9만 1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50일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네. 거래가 안 터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제지주 다 오르잖아요. 그럼 네. 다른 제지주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한솔제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업종이 지금 업종의 사이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이 권순희 기자가 잘 얘기했지만 동일제지 같은 회사들은 이 비상장 자회사들이 이제 연결로 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그 월산이라는 이런 그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데 이 월산은 이 테린 포장 계열의 어떤 지분 구조상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익도 많고 자산도 뛰어나지만 그룹의 지배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히 네. 중요한 이런 회사인데 이 월산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동일제지가 되겠고 여러 가지 뭐 공장이 우수하게 있는 비상장 자회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아까 권순희 기자 얘기한 대로 개별 제표에서 드러난 자기 자본만큼 또 연결로 하니까 늘어나더라. 네네. 이런 것들이 덤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과연 이게 여기서 시작인 우리가 것인지. 이 랠리를 여기서 그만 네. 랠리의 달콤함을 여기서 그냥 그만 먹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누릴 것인지 네. 이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것 같아요. 간다야 한 표이신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 내일. 내일? 그래야지 또 내일 또 볼 거 아니에요. 저 마지막으로 IFRS 좀 정리를 드리면요. 네, 정리하시죠. 예, IFRS의 신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좀 러프하게 자본 총계만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갖고 왔는데 IFRS 도입 이후에 기업들이 버거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지금 그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이게 좀 분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데이터는 고문을 가할수록 진실을 밝힌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 지금 데이터에다가 지금 저는 자본 통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주회사들이 많이 걸렸는데 진짜 알짜 자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세밀한 변수들을 많이 집어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는 좀 빼야 될 거고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적자 회사들은 또 좀 더 빼줘야 될 거고 해서 정말 그런 식의 작업을 몇 차례 걸치게 되면은 투자자 여러분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알짜 회사들을 충분히 IFRS 재무제표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 공개된 기업 정보를 통해서 좀 새로운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결론을 완벽하게 한 거는 아마 3년 한 7개월 방송하는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박수. 와. 역시 주축답습니다. 기승전결까지. 괜히 주축이 아니에요. 와, 4시간 다 뺏어 먹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저희 아, 갈 길이 바쁩니다. 결을 본 거 중국대타운으로 처음이에요. 결을 본 거 처음이에요. 바로 와, 이어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송이네요. 네.